강아지도 아니면 고양이도 걸릴 수 있나요? 그쵸. 또 생기죠. 저는 이걸로만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과 질환 중에 제일 병원에서 흔하게 보는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단언코 말씀드리면 결막염이죠. 네. 압도적인가요? 압도적이죠. 그렇구나. 이거는 비단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결막염이 제일 흔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막이라는 부분이 눈에서의 가장 겉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에 노출이 쉬운 거죠. 그래서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 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아지, 고양이 동일한가요? 흔하게 걸린다는 부분에선 동일한데 강아지는 알러지성 결막염, 접촉성 결막염, 안구건조증성 결막염 이런 식으로 흔하다가 없을 정도로 모든 원인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90% 이상이 바이러스성 결막염이고요. 그중에 반 이상은 허피스 바이러스성의 결막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 허피스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에서 심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되게 유사한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에서만 걸리는 허피스 바이러스라서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지만 허피스 바이러스의 특징은 항바이러스를 먹는다 해서 이 몸에서 100%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허피스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생길 수는 있어요. 결막염이 가장 흔한 이제 안과 질환인데 결막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겠죠, 그럼? 결막염 치료 방법은 수염제, 즉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 치료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막염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까지 같이 잡아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막염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결막염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고요. 결막염의 원인을 찾았더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천모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도 속눈썹이 있어요. 그 속눈썹의 방향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털이 계속 눈을 자극하니까 결막염이 반복해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막염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술을 들어갈 수 있지만 결막염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들 특히 자주 걸리는 질환 중에 눈 안쪽에 왜 이렇게 뭐 빨간 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라고 하는 이런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건지. 일단은 체리 아이라는 별명이죠. 정식 병명은 아니고요. 눈앞에 빨간색 동그란 꼭 체리와 같은 게 눈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별명처럼 체리 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사실 정확한 거는 제3안검 샘 돌출증이에요. 또는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꺼풀이 2개예요. 위 눈꺼풀, 아래 눈꺼풀. 근데 동물들은 눈꺼풀이 3개예요. 윗 눈꺼풀, 아래 눈꺼풀, 그리고 세 번째 눈꺼풀이라고 해서 제3안검이라고 부르는데 얘의 역할은 눈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눈물샘이 윗눈꺼풀에 있거든요. 얘랑 동일하게 제3안검에도 눈물샘이 있어서 눈물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샘이 인대나 연골이나 이런 걸로 샘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대나 연골이 꺾이거나 찢어지거나 이러면 이 샘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거를 제3안검 샘 돌출증, 그리고 샘이 빨가니까 체리아이라는 병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눈물샘이 꺾이면 눈물이 제대로 분비도 안 되고 면역력도 제대로 이제 치료도 안 되고 그러면 결막염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얘를 제자리에 넣어주는 게 교정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떼는 건 안 되고 제자리에 넣어줘야 그 눈물샘을 보존할 수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는 떼버리는 수술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 사망검 샘의 중요성이 그렇게 대두되지 못했었을 때였어서 몰랐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어릴 땐 티가 안 나는데 나이 들면 극심한 안구건조증이에요. 아무리 약물 치료해도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극심한 안구건조증이 오고 결막염이 더 쉽게 생기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걸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법으로 지금은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이 결막염 걸리듯이 그러면 혹시 강아지도 아니면 고양이도 백내장에 걸릴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사람이 걸리는 질병 다 걸립니다. 그렇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백내장
거의 이제 결막염 다음으로 흔한 질병입니다. 백내장이라는 거는 우리 수족체가 나이가 들어가서 하얘지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백내장 유발하는 제1의 원인은 단연코 노령화예요. 그래서 10살이 넘은 강아지는 단점 정도라도 무조건 백내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커지냐, 심해지냐가 이제 이게 질병적으로 분류가 돼서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백내장, 세 번째가 이제 내과적인 이유로 오는 백내장. 당뇨가 대표적인 백내장을 유발하는 내과 질환입니다. 고령성 백내장이나 유전적 백내장은 사실은 예방은 사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당뇨성 백내장은 무조건 예방할 수 있어요. 철저한 당 관리, 주기적인 내과 검진 이런 걸 통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만 유지한다면 백내장은 절대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 성공률은 좀 높은 편인가요? 당연히 환자의 나이 그리고 내과적인 이런 컨디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만 워낙 약도 장비도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9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녹내장도 생기나요? 그쵸. 녹내장도 생기죠. 저는 이걸로만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녹내장이라는 거는 안구를 유지하고 있는 압력이 높아져서 심한 통증과 실명을 유발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 만에요? 네. 그래서 녹내장은 정말 빠르게 병원에 와서 응급 대처를 해야만 하는 응급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시력이 나빠지면 교정법은 없는 거죠?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사람은 각막이 미세 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게 각막의 깊이를 조절하는 부분이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미세 시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동체 시력이 우선적으로 발달된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력 교정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안경은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나 고글은 있습니다. 오. 네. 고글은 언제 끼나요? 고글은 아이들이 고글을 잘 착용하고 다닌다는 가정하에서는 외출 시에 껴주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시추나 패키지나 눈이 돌출된 그런 단두종은 이렇게 다니다가도 쉽게 나뭇가지나 이런 거에 각막을 쓸려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운 나쁘면 감염이 되면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외부 물질에 대한 각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고글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눈이 다치거나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잖아요. 근데 솔직히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약 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어렵죠. 네. 와, 진짜. 네, 엄청 어렵고 많이들 물리시고 아니, 그런 경우에는 넣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막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안약을 넣는 행위에 이 아이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쓰다듬어 줄 때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안약은 날 괴롭히려는 거야. 그건 이상한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서 더 거부감을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강아지들은 학습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긍정 훈련을 통해서 이 안약에 친숙해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넣게 된 시점부터는 간식은 안약 넣고 나서 이러면 나중에는 안약 만들면 자기가 와서 기다려요. 고양이들도 생각보다 학습성이 매우 뛰어나요. 자아가 강하니까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복 행동을 하면 결국 고양이들도 잘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요법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안약 넣는 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안약 넣기 전문가로서 좀 시범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네. 우선은 우리 강아지들도 너무 정면에서 접근하면 무서워합니다. 사람도 내 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넣으면 어려워요. 익숙치 않은 강아지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상태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는 장점은 아이가 뒷걸음질을 치거나 도망가려 할 때 내 배가 막아줘요. 그러니까 도망을 잘 못 갑니다. 안 쓸 왼쪽 손을 이게 턱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이마에 대고 눈꺼풀을 살짝 올려서 여기다 똑 떨어뜨립니다. 굳이 검은 자에다 안 떨어뜨려도 돼요. 흰자에다가만 떨어뜨려줘도 이건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정중앙에 다트 하듯이 거기에 딱 맞추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각막이 더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각막이 더 아프기 때문에 흰자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어떤 보호자님께서는 2방울 들어가면 큰일 나냐 라고 하시는데 2방울 들어가면 큰일은 안 납니다. 그냥 약물 소모가 빠르고 안약을 계속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금전적.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2-3방울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1방울 더 넣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강아지나 고양이들 중에 TV
TV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TV를 보면 혹시 얘네들도 시력이 떨어지나요? 사실 사람도 TV를 많이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많이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TV에서의 나오는 그런 밝은 빛에 의한 눈의 노화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는 똑같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로 보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몇 시간씩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든지 뭐 어두운 방에서 그것만 계속 노출된다든지 그래야 의미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애들 한 30분 정도 보거나 그런 거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반려동물들도 시력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시력 소실이 되면 생각보다 인지장애도 빨리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감각들에 대한 소실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많은 보호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으면 맑은 눈뿐만 아니라 오래 건강한 수명까지 지켜주는 이런 부분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